자, 사교시 조금 더 해요. 자, 464쪽 464 갑니다. 464. 지금 어디 가냐면 조합설립 추진원이 나오죠? 거기가 이제 이 서두른 자들 갈 거야, 이제. 구역 지정했으면. 이렇게 정비계획 수립해서 지정 신청 들어가면 시도의사, 대도의사장이 정비계획 지정하자. 여기까지 한 거야. 지정되면 이제 서두른 자 나와서 정비사업 해야 되겠죠? 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밑줄 한번 딱 긋고. 자, 구성,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밑줄을 긋고. 그러면 조합 설립 전에 나와, 설립하고 나서 나와? 설립 전에 나오죠? 정비구역 지정고시죠? 정비구역 지정고시 밑줄 긋고. 정비구역 지정고시. 우리 추진원이 나오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정비구역 지정고시로 나오는 거야? 이게 지정이 돼야 나오는 거니까. 여기 정비계획 수립고시로 해버리면 틀려. 이게 지정이 되어지면 여기에서 서두른 자 나오자. 자,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 5인 이상 네모 딱 엮고. 자, 운영 규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를 받아. 자,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를 받아. 밑줄. 가반수 동의다.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을 구성하여. 추진을 구성 네모였고. 자, 구토의 통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 승인 받자. 네모, 시장군수 승인 네모였고. 조그맣게 별표. 승인권자, 인가권자는 무조건 두고 시장군수. 다만 동글배기 치고 조그맣게 별표 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밑줄 쫙 그어야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로 해. 추진을 구성 인원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 그래서 추진료가 없다. 자, 나머지 놓아두고 그 정도만 지금.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고 지금 469쪽. 469쪽 봤어요? 제일 밑에 정비조합 동그라미 딱 치고 도시개발 사업에 조합이 있었죠? 여기도 정비사업에 조합이 있다. 복잡한 제한적 권리관계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조합세자선을 만들기 위해서 조합은 범위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줍니다. 조합의 구성. 시장군수 콤마 찍고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 이번 밑줄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밑줄.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설립하자. 저기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 토지 소유자로 구성. 토지 소유자로 구성.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 다만 동그라미 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밑줄 긋고. 몇 번째 사업? 네 번째 사업.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 결성할 필요가 없다. 이거. 네 번째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 조합 결성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이 공장 하나만 하자.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 470쪽 갑니다. 470페이지. 봤어요? 조합 설립인가 등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밑에 보면 설립 동의 및 인가 이거예요. 선생님들 여기 봐봐. 이 동의 요건 엔드 괄호 연결한다. 엔드 괄호 연결하고 앞에서 2개, 뒤에서 2개입니다. 앞에서 강약에 걸리죠. 진짜 강약에 걸립니다. 강하게 걸리죠. 강중에 걸립니다. 이거 들어갈 거예요. 이거. 자, 1번 주택 재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자, 주택 재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네모 몇 번째 사업? 예, 2번째 사업. 2번 이거예요. 2번째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네모 몇 번째 사업? 옳지, 4번째 사업입니다. 자, 주택 재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추진이니까 조합을 설립하려면 자, 3번째 줄 같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밑줄 2줄 밑에 동그라미 쳐요. 돈으로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강약이니까 토지면적 2분의 2 이상 밑줄 2줄 긋습니다. 이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의 인가 밑줄 긋습니다. 받아야 한다. 자, 이거예요, 이거. 자,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는 강약이 나옵니다. 강약이니까 4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밑으로 연결되고 있죠. 밑에 2번 가로주택 정비 사업 네모였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몇 번째 사업? 예, 6번째 사업. 6번째 이거 진짜 강약입니다. 선생님들 진짜 강약이야.
10분의 8, 3분의 2 나오겠죠? 가로주택 경비사업의 경우는 토지 등 수의자 10분의 8 이상 밑줄 2줄 밑에 동그라미 치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2줄 거예요. 밑줄 2줄 그었어요? 여기까지는 선생님들 이게 바뀐 게 없어. 뭐가 바뀌었느냐? 오른쪽 하단부에 이게 바뀌었다고. 주택 재건축 사업 찾았나요? 네. 네모였고 2번 주택 재건축 사업 이거 봐 이거예요. 이거 주택 재건축 사업 이거예요. 이제 이거야. 단지 내 단지가 아닌 곳 단지는 각동별 전체 미치겠어. 얼마나 복잡한지네. 자 우선 보겠습니다. 동글배기 1번 주택단지안 이렇게 나오죠? 네. 주택단지안 여기 봐봐요. 이것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주택단지안 이것부터. 단지 내에서 하겠다. 이게 집합 건물이야. 그러니까 각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그리고 단지 전체로 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이게 토지 면적이니까 4분의 3 이상. 이 통일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가로 열고 주택단지안 대가로 열고 각동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로 되어 있죠? 네. 지워. 이걸 지우고 과반수로 바꿔놔야 됩니다. 과반수라고 딱 쓰고. 지워요. 개정됐습니다. 과반수라고 써놨어요? 네. 과반수 플러스 전체 4분의 3, 4분의 3 이런 형태야. 자,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설명 잘 듣고 이제 고쳐야지. 이제 잘못 고치면 나 몰라. 주택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이 가로 열고 닫고 두 번째 줄 중간에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법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줄 끝에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각동에 동그라미 칩니다. 각동 이거예요. 주택단지 안에 각동 이겁니다. 이거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로 바꿀 겁니다. 각동 동그라미 쳤어요? 네. 가로 열고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복리시설은 상가를 말합니다. 단지 내 상가. 단지 내 상가의 경우는 주택단지 안에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겠다. 이 말 이해 가요? 네. 101동, 102동처럼 단지 내 상가도 이것도 한동 101동처럼 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똑같은 동의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요. 자, 구분 소유자의 별 구분 소유자의 동으로 본다. 가로 닫고 별 구분 소유자의 찾았나요? 네. 의부터 지금 의 다음부터입니다. 3분의 2 이상 여기부터 지워야 돼요.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까지 지워요. 삭제시킵니다. 자, 다시 뭐를 지워야 되냐면 구분 소유자의 다음에 나오는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여기까지 지워야 돼. 이걸 뭘로 바꾸냐면 그렇지 과반수로 바꿔놓습니다. 과반수. 그러면 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에 걸려요. 내용 됐나요? 토지 면적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과반수의 각동별로는 과반수만 얻으면 돼. 동의 가로 열고 공동주택 각동별 구분 소유자가 5채 이하인 경우는 이거 과반수 동의를 안 받아도 괜찮아요. 와 주택단지는 전체의 동글배기 쳐야지. 아까 이거예요. 각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전체로 봐서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주택단지의 전체. 이 말 나오겠지. 4분의 강하게.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밑줄 2줄.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밑줄 2줄. 밑에 동그라미 치고.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밑줄 2줄 거예요. 강하게 걸립니다. 자, 넘어가서 470 있죠.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자, 첫 줄 끝에 시장우세 인가를 파기한다. 밑줄 긋습니다. 밑줄 긋었어요? 자, 됐어. 이제 동글배기 2번 주택단지 밖. 이거. 주택단지가 아닌 곳입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법조문이 주택단지가 아닌 곳으로 돼 있어. 밖이 아니고 아닌 곳이야. 주택단지가 아닌 곳. 주보복이 아닌 곳이야. 여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이렇게 나오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자, 이번 밑줄 2줄 그어야 돼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밑줄 2줄. 자, 밑에 동그라미 쳐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2줄 긋습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어디 한다.
해놨어요? 자, 좋아. 자, 이 내용. 잠깐요. 이 내용인데 이쪽 와봐. 자세하게는 지금 몰라도 괜찮아. 지금 분수가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AND로 연결합니다. 과반수를 뜻합니다. 앞에서 2개, 뒤에서 2개를 AND로 연결합니다. 과반수로 연결해요. 그죠? 앞에서는 강약이 나오죠. 진짜 강약이 나와요. 뒤에서는 강하게 나옵니다. 강중에 걸리겠죠? 자, 강약이니까 얼마? 4분의 3, 2분의 1. 진짜 강약. 6번째 사업이죠? 10분의 8, 옳지 3분의 2. 강하게. 4분의 3, 옳지 4분의 3. 강중. 4분의 3에 옳지. 요 정도면 됐어요. 과는 과반수다. 자, 됐습니다. 자, 지금 어디 보냐면 다른 거 놔두고 쭉 넘어가서 475쪽 475 갑니다. 475쪽 봤어요? 응. 475쪽 눈 좀 뜨고 원래 이게 밥이 이렇게 들어가야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이놈의 거 졸리거든. 이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빈속도 졸려. 눈 좀 떠보고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게. 안쓰러워 죽겠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아침도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일 때 가장 보기 좋아해. 나는 인생을 열심히 사시는 분을 최고로 존경해.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응? 제일로 존경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인생을 갖다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응? 이거 안 해도 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다 이 공부하잖아. 얼마나 열심히 살아.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최고로 이게 지금 살아가면서 누구를 제일로 존경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을 제일로 존경해요. 그 다음에 2위가 이순신 장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에디슨 이런 분들은 56인가 돼.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거 최고다. 열심히 사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열심히 마이크 잡고 강의하시는 분을 멋있게 참 존경스럽게 보는 거지. 아이고 배가 아프니까 좀 10분 쉬었다 합시다. 막 이렇게 하면 안 좋을 거라고. 그지?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멋있다. 열심히 조는 게 멋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자, 밑에 보겠습니다. 475쪽 제일 밑에. 자, 밑에 보면 조합의 법인격 이런 말 나와요? 밑줄 한번 딱 긋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밑줄. 조합이라는 단체를 갖다가 일정한 법률의 힘에 의해서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뜻이야. 내용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성립의 동그라미 딱 치고.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판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자, 밑줄과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밑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밑줄 긋고 별표. 꼭 시험 문제가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고 됩니다. 틀리죠? 등기해야 권리 능력을 갖추는 시점이다. 자, 넘어갑니다. 476 갑니다. 자, 조금 쉬운 부분 체킹하고 나머지는 이 순환에서 갈 거니까 놓아두고. 제일 위에 민법 준용이라는 표현 나와요? 네. 밑줄 긋고.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법을 우선 적용받는다 이런 내용이죠. 자, 민법 중 사단법인 밑줄 2줄 거예요. 민법 중 사단법인 밑줄 2줄 거세요?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민법 중 조합을 준용한다 해버리면 틀립니다. 사단법인이죠. 자, 문자 사용 밑줄 긋고 정비사업 조합 밑줄만 그어요. 자, 나머지 5번 놓아두고 7번 가겠습니다. 조합원의 자격등 나오죠. 조합원의 자격 네모 딱 엮고. 자, 정비사업 밑줄 긋고 열고 닫고의 조합원은 밑줄 그어요. 토지 등 소유자 밑줄 그었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하되까지 밑줄 그어요. 자,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이렇게 걸립니다. 그 말 찾았어요?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이 말 찾았죠? 네. 잠깐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자, 잘 듣고. 여기서 재개발 사업 하려고 그래. 재개발 사업 하는데 이분들이 반대를 했다. 반대를 했는데 이분들만 동의요건을 충족했어? 어떤 동의요건이 나왔어요? 강약에 걸린 거야. 이분들의
이분들이 동의해서 이 강약에 딱 걸렸어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냈어. 자, 이분들은 우리 주택 재개발 사업하겠다 해서 강의실에 정비계획이 지정이 됐는데 이분들은 반대를 했다고. 이분들이 동의를 해서 이 요건을 충족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내면 이분들은 조합원이다, 조합원 아니다. 에? 자신 있게. 이분들은 조합원이야 아니야? 반대해서. 조합원이다. 여기서만 나오는 대답이야. 다른 데는 다 조합원 아니라 그래. 이걸 강제가입제라 그래. 조합원 이 동의요건을 받는 이유가 이 동의요건을 받아서 조합이 설립되잖아요.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조합원이야? 이분들은 동의를 하는 조합원이고 이분들은 동의를 하지 않는 불만만 많고 동의하고 하지 않고 맨날 이런 분들이 이런 조합원이라고. 말만 많은 조합원이야. 무조건 강제가입제야. 다시.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조합의 설립 동의요건. 도시개발 사업 조합 설립 동의요건. 어디 누가 하는가 봐야지. 얼마? 공부하면 뭐하냐고. 그냥 호프는 한 잔씩 먹고 가자고 집에. 2마리 치킨하고. 뭔 식인지는 모르지만. 환조 용령에서 조합 설립 동의요건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잖아. 예? 이 동의요건이 이제 환조 용령? 기억나요? 이 동의요건을 충족해서 우리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 그래서 강의실에. 근데 이 동의요건을 이분들이 충족을 해서 이분들 또 반대를 했어. 이분들 조합원이야, 조합원 아니야? 당연 조합원이 된다니까. 이걸 강제가입제라 그래. 그런데 369 여기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야.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임의가입제입니다.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한한다에 딱 걸린다고. 중요한 거야.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반대했다 하면 매도 청구해버려. 팔고 나가 이렇게 딱 됩니다. 조합원이 안 된다. 중요하다 이거. 369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만 이 두 가지에서만 동의한 자의 한한다에 해당이 된다.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만 조합원이 돼. 중요해. 나머지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조합원이 돼. 내용 됐나요? 나 이렇게 강조하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나오네. 그 가로 열고.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세 번째 사업과 여섯 번째 사업 369가 문제야. 밑줄 그어요. 이 경우는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바로 조합원이 됩니다. 밑줄 그어놨어요? 거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봐요. 나머지 다 들어갈 거예요. 지금 보는 거 아니고. 477 제일 밑에 조합의 임원 밑줄 긋고 임원에 동그라미 치고. 자, 임원은 대표기구야. 조합이 사람이 됐다 그래서 법인이 됐어. 사람이 됐다고 조합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인을 매개로 해서 집행하게 만든다고. 이게 바로 뭐냐? 임원이다. 따라서 임원은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지. 임원이 없어버리면 의사집행 못 한다니까. 조합이. 그제 필수적 기구. 필 이렇게 써놔야지. 필수적 기구다. 임원은 필수적 기구다, 임의적 기구다. 옳지. 전부 다 필수적 기구. 자, 조합은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을 둔다. 밑줄 그어놓고. 자, 넘어갑니다. 지금 다른 거 보는 거 아니고 어디를 딱 보느냐. 478의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을 보면 조합 임원의 직무 등이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1, 4, 5 묶어놔요. 동그라미 1, 2 죄송합니다. 교정을 못 봐서 이거 가지고 티즈 찾지만 1, 4, 5 묶었어요? 1번 보겠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밑줄. 조합 사무를 총괄하며 밑줄.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밑줄 걸었습니다. 원래 겸직금지인데 대의원의 의장이 될 수가 있어요. 조합장만큼은 가능합니다. 자, 4번 밑줄 그어야 돼요.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감사 동그라미 치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 총회가 조합을 대표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대로 나와야 됩니다. 5번 겸직금지 조문이죠.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겸직금지 조문이죠. 공무원에 관한 법률과 이와 같은 공공조합에 있어서는 업무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이
겸직금지 조문을 두고 있다. 자, 밑에 6번 임원 결격사유 및 해임 나옵니다. 결격사유 네모 엮어 놓습니다.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에 밑줄 그어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요. 조합원이 될 수 없다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걸립니다. 자, 밑에 미성년자부터 시작해서 4번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를 받고 이 말 나와요? 1, 2, 3, 4 딱 묶어놓고 1, 2, 3, 4 딱 묶어놓고 받아 적어요. 도시개발 사업 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와 동일.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와 동일.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있어서 임원의 결격 사유와 똑같이 나옵니다. 1, 2, 3, 4번이. 그런데 5번 별표, 조그마하게 별표. 5번은 여기에만 있죠. 도시개발사업에는 없는 내용이요. 도시개발사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정비법에만 있어.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에만 있다. 자, 5번 보면 이 법을 위반하여.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거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정비법 위반이죠.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자, 밑줄 그어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밑줄 그었습니다. 벌금이야 과태료야? 나 과태료 고치면 안 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 동을배기 쳐요. 지나지 아니한 자 밑줄. 5년이야 2년이야? 5년. 이걸 2년으로 바꾸는 거라고. 2년으로 바꾸는 거 남아있어요. 지금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100만 원이니까 5년은 너무하지. 혼자 생각하고 있어. 이 시험지 바꿔서 100만 원 가지고 5년까지 가겠어? 이런 생각 혼자 하고 있어요. 이대로 출제되니까 이대로 대답을 해 주셔야 돼. 내용 아시겠어요? 네. 자, 당연투임의 네모 딱 엮어. 조그만하게 별표 치고. 조합임원의 유예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자, 쭉 밑줄 그어요. 당연투임한다. 네모 다시 한번 엮습니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에 가면 당연투임한다는 말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뭐죠? 그렇지, 다음 날이지. 공법만 해? 다른 것도 해? 내가 미안하잖아. 다른 선생님들한테. 다음 날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 걸립니다. 여기에는 당연 투임한답니다. 나중에 이제 해갑시다. 지금은 안 이어지니까 놓아두고 479에 갑니다. 오른쪽 위에 가면 효력유지 동그라미 딱 치고 효력유지는 가로 열고 여기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에는 이 내용 자체가 없어요. 이게 추진위원회가 여기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거든요. 시장군수의 승인사항이거든.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래. 자, 밑줄 그어요.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에 밑줄 그었습니다. 효력 유지 조문은 여기에만 있다. 도시개발 사업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자, 해임 놔두고 밑에 총회 및 대의원이. 자, 양가로 9번에 총회 동그라미 딱 치고 대의원의 동그라미 딱 쳐요. 둘 다 필수적 기구입니다. 정비사업에 오면 둘 다 필수적 기구예요. 그러나 도시개발 사업의 대의원은 임의적 기구입니다. 둘 수 있답니다. 우리 정비사업에는 모두 필수적 기구가 된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1번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 다음 밑줄 그어놓고 필수적 기구의 임의적 기구의 총회는 필수적 기구. 조합원으로 구성되니까 필수적 기구지. 조합이 있다면 무조건요. 총회라는 게 무조건 있는 거요. 필자 딱 써놓고 나머지 지금 보는 거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어디를 딱 보냐면 481쪽 48 하나의 대은의를 봅니다. 찾았어요? 대은의의 동그라미 딱 쳐요. 자, 의무 나오죠.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밑줄 긋고. 자,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밑줄 그었어요. 이게 도시개발 사업은 어떻게 걸리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으로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은. 여기에는 의결권 이거 필요 없다. 자,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네모. 필수적 기구입니다. 필수적 기구.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쭉 밑에 다른 거 놔둬요. 다른 건 다음에 갈 겁니다. 3번 제한이라는 표현 나와요. 찾았나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조합장만 대원의 의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나머지 보는 거 아닙니다. 놓아두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85쪽 갑니다. 485. 485쪽 봤어요? 사업시행계획이라는 표현 나와요? 사업시행계획의 네모에 꺼놓고 이게 바로 실시계획을 뜻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은 무조건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가 작성한다. 우리 조합이 시행자라면 조합이 작성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넘어갑니다. 486을 갑니다. 486을 갔어요. 거기에 보면 사업시행인가라는 표현 나옵니다. 재료에 나와요. 01번. 자, 이 표현입니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사업시행인가에 이 표현인데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14일 이상 공람하고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를 본다. 여기에 체킹을 할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사업시행인가 받기 전에 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 전에 하는 행위는 이 순환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와. 이 전에 하는 행위가 우리 실시계획 지금까지 실시계획 작성하기 전에 인가받기 전에 하는 행위가 없었거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있어 이게. 그래서 이 전에 하는 행위가 고스톱 칠 때 쌍피 조심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쌍피가 똥비가 있거든. 똥비를 조심하십시오 하는 조심하라 하고 이제 협의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야 돈을 안 잃어. 이 내용이요. 고스톱 치기 전에 하는 행위하고 똑같아. 똥비 조심해. 똥비 조심해. 똥비 조심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시험 문제라고. 이건 제가 2순환에서 갈 거예요. 그러면 1순환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 작성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볼 겁니다. 자, 486 할 거예요. 486 봐요. 작성 및 인가 나오죠? 사업시행자 네모에 꺼놓습니다. 자, 사업시행자는 가로 열고 닫고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 세 번째 줄 사업시행계획서 밑줄 그어요. 사업시행계획서가 지금까지는 실시계획이었지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정관 등과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밑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 인가는 누구한테 받는 거다? 시장군수한테 받는 거다. 특별히 중요한 거 없습니다. 나머지 놓아두세요. 다음에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다 들어가요. 다음에. 자, 그 다음에 489에 가면 489. 489쪽을 보면 제일 밑에 이 동이라는 표현 나오죠. 찾았어요? 일단 동의의 동그라미 딱 칩니다. 이걸 언제 할 거냐면 제가 이 순환에서 할 거야. 이거야 이거. 동의어짜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일단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보면 490쪽을 봐요. 490쪽 봤어요? 양가로 3번에 관계 서류 공란과 의견 청취란 표현 나오죠. 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1번 14일 이상 일반 열람 나와요. 14일 이상 동그라미 딱 칩니다. 자,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서류 서본을 14일 이상 동그라미 일반이 공람하게 해야 한다. 일반인이 공람하게 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공람에 동그라미 칩니다. 쳤어요? 잠깐 이 내용인데 14일 이상 공람하자 해서 딱 14일이 두 번 나온다. 기사에서 14일. 기본계획 공람에서 14일이 나오고 사업시행계획 공람에 14일이 나와요. 나머지는 무조건 며칠 잡자? 30일 잡자. 자, 안 읽어도 좋고 밑에 봐요. 의견 제출 나오죠. 2번. 밑줄 딱 긋고. 그 다음에 통지 3번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놓고. 밑줄만 그어요. 안 읽어봐도 좋습니다. 자, 그 밑에 인가의 특례 나와요. 자, 1번 건축위원회 심의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심의의 동그라미 딱 치고 조그만하게 별표 딱 칩니다. 이 내용이에요. 심의 거치자. 이거 이순환에서 간다 그랬어 제가. 자, 오른쪽 갑니다. 교육감 등과의 협의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협의의 동그라미 딱 치고 별표 쳐요. 자, 이겁니다. 이거 협의. 이 교육감과 협의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3번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 비예치 등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쭉 밑줄 그어놓고 정비사업 비에서 비의 동그라미 쳐요. 이게 비용을 예치하자 이런 말입니다. 100분의 20. 비용 예치하자 이 말이에요. 자, 이 말 별표 딱 쳐놓고 자, 그 다음에 4번 존치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존의 동그라미 딱 쳐요. 똥비 조심하고 이게 존입니다. 존치 리모델링이 이거예요. 존치 리모델링이다. 리모델링. 똥비 조심해서 협의해보자. 똥비 조심해 하고 똥비 조심하고 협의하자 하는 내용. 자,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갑니다. 자, 넘어갔어요. 자, 거기에 보면
그 492쪽에 양가로 6번에 고시라는 표현이 나와요. 양가로 6번 고시 나와요. 밑줄 한번 딱 그어놓습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인가 고시, 인가 했으면 이렇게 고시하자 뭐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다른 거 안 봐도 괜찮아요. 지금 놓아두고 어디를 딱 갈 거냐면 494쪽을 봅니다. 494 봤어요? 양가로 4번에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나오죠. 밑줄만 그어요. 밑줄만 그어 놓습니다. 타이틀만.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에 495쪽. 오른쪽을 보면 사업인정 간주라는 표현 나오죠. 네모 딱 엮고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묶어요. 재결 신청 네모 딱 엮고 2번과 3번 묶어놓고 조그만하게 별표 칩니다. 자 사업인정 간주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입니다. 밑줄 두 줄 그어요.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 밑줄 두 줄 그어 놓습니다. 그었나요? 가로 열고 닫고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 제일 끝줄이 갑니다. 사업인정 및 그 고시 밑줄 두 줄 그어 놓습니다. 사업인정 및 그 고시 밑줄 두 줄 서로 연결해요. 사업시행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로 걸립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사업시행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사업시행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자, 재결 신청이죠.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 신청은 밑줄만 그어요. 제일 끝줄 사업시행 기간 이내에 일을 행해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밑줄 그어놓고 자 현물보상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죠.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놓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전 현금 보상이지만 여기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밑줄 두 줄 별표 쳐요. 현물보상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준공인가 이후를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바꿉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바꾸면 틀려요. 내용 됐나요? 자, 그 정도 나머지 지금 보지 말고 쭉쭉 넘어갑니다. 자, 쭉쭉 넘어가서 어디 가느냐? 자, 503쪽을 갑니다. 503쪽 관리처분 계획 등. 자, 503쪽에 관리처분 계획 등 봤어요? 자, 제일 위에 제4절 조금만 체킹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네모였고요. 자, 몸을 너무 비틀지 마. 관리처분 계획 네모 딱 엮고 네모 엮었어요. 자, 이거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권리 배분 계획이다. 어이구, 그 정비사 공부했는데 관리처분이 뭐요? 아, 나 몰라. 야, 권리 배분을 뜻하는 거야. 아, 권리 배분 하려면 권리 배분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오픈시킨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니오. 이렇게 작성해서 인가받고 오픈시켜야 될 거 아니오. 자, 권리 배분 계획 한번 봐요. 503 제일 위에 보면 자, 관리처분 계획 됐어요? 네모 엮어놓고 밑에 갑니다. 밑에 지금 뭘 갈 거냐면 01번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나와요. 자, 이겁니다. 우리 관리처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냐? 이거 통신 안테나가 필요하다. 이거 들어갈 거예요. 사고, 유통, 통사문용 이거 들어갈 겁니다. 자, 밑에 분양공고 등 갑니다. 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네모 엮어놓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밑줄 그어요. 사고, 유통 갈 겁니다.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사자 동그라미, 고자 동그라미 쳐요. 가로 열고 사업시행 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계약 동그라미 칩니다.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 밑줄 긋고 60일 이내 동그라미 쳐요. 사고 유통이죠.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 신청 기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자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밑줄 통지 동그라미 쳐요. 자 잠깐 여기까지만 넘기지 말고 자 저 따라서 합니다. 예, 사고 유통으로 갈 겁니다. 따라서 사고 유통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 통지 통신 안테나 신청기간 통사문육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사고 유통 통사문육 사고 유통 잘 봐요 여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공자를 이때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때 선정하는 경우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게 60일 이내입니다.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통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따라서요. 사고 유통 대유통 사고 유통 대유통 사고 유통 대유통 계약 체결하고 나서 60일 이내입니다. 자 통지하고 자 분양에 넘어갑니다.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의 내역 등 그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일간신문에 공고 미칠 거예요. 이 경우 후단입니다. 동그라미 치고 이 경우 동그라미 치고 분양 신청 기간은 네모 엮어놓고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통사문 6으로 갈 겁니다. 자, 통해 동그라미 30일 동그라미 60일 동그라미 치요. 따라서요. 통사문 6. 사고 유통 개유통. 통사문 6. 자, 다만 정비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분양 신청 기간을 밑줄 그어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밑줄 그어 놓습니다. 자, 분양 신청 네모 엮어 놓고 대지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 이내에 밑줄 그어 놓습니다. 자, 대지 건축물에 대한 분양 신청을 해야 한다. 끝에 분양 신청을 해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이거예요. 분양 신청 기간 이거거든. 언제 이거. 예. 이게 통사문중개사 정한 기간이 이날이거든. 2016년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 기간 내에 이렇게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른 건 놔두고 양가로 3번.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요. 자, 밑줄 그고 별표 쳤어요. 자, 1번. 관리처분계획에 인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밑줄 두 줄 그어요. 90일 이내에 동그라미 치고 현금 청산 밑줄 두 줄 그었습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로 바꿔야 되는데 현금 청산하는 이 기산점이 어느 시점이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라고? 이걸 뭘로 바꾸냐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 바꿉니다. 이거 틀려 이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밑줄,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밑줄 동그라미 1번. 분양 신청 기한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처리한 자 밑줄 동그라미 2번.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입니다.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밑줄 동그라미 3번입니다. 아니한 자, 처리한 자, 제외된 자죠. 아니한 자, 처리한 자, 제외된 자입니다. 아니한 자, 처리한 자, 제외된 자 웃을 때까지 버리겠네. 진짜다. 아니한 자, 처리한 자, 제외된 자. 자, 이자는 세 번째 줄 봐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밑줄 두 줄 별표 이겁니다. 이걸 사업시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로 바꿉니다. 시험 문제 무지하게 중요하다. 90일 이내입니다. 예전에는 150일이었죠. 90일 이내에 네모 엮어놓고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해야 된다. 현금 청산의 밑줄 두 줄. 현금 청산하는 기산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이내. 150일이 아니라는 거. 자, 오른쪽 105쪽 봅니다. 밑에 02번. 자, 이거 들어갈 거야. 이거 체킹할 거야. 관리처분 인가란 말이 무슨 말이냐. 관리처분 계획을 아무튼 작성해서 인가받고 이렇게 오픈시키는 걸 얘기한다. 이런 내용을 지금 볼 겁니다. 자, 505쪽 제일 밑에 보면 사업시행자 네모 엮어놓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해서 다음과 그 이상에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밑줄 긋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누가 한다? 수립을 누가 한다? 사업시행자가 한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 인가 네모 엮어놓습니다. 인가는 누가 하고? 시장군수가 하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나머지는 놓아두고 다 할 겁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507쪽 봅니다. 507쪽에 양가로 이번에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에 일반적 기준이라는 표 나오죠. 나와요. 별표를 하나 딱 쳐놓습니다. 별표 쳐놓고 지금 어디 보냐면 한 장을 넘겨서 509쪽 갑니다. 509쪽에 제일 밑에 봅니다. 양가로 4번 보십시오. 관리처분계획에 공람 및 인가 절차 등 나오지요. 밑줄 그어요. 자, 1번 30일 이상 공람 및 의견 청취 나옵니다. 밑줄 긋고 사업시행자는 네모 엮어놓고 관리처분계획에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 사본을 30일 이상입니다. 30일 이상 동그라미 쳐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공람 동그라미 어디에서만 14일? 기사에서만 14일. 기본계획 공람과 사업시행계획에서만 14일 나오고 나머지는 무조건 30일 간다. 정비계획 공람 30일, 관리처분계획 공람 30일, 무조건 30일 간다. 의견을 드려야 한다. 자,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510쪽 갑니다. 이번에 3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자 밑줄만 그어놓습니다.
자, 3번에 고시하자. 고시 동그라미 딱 쳐요. 자, 이 내용이에요. 관리처분계획 뭐 30일 이상 공람하고 인가하자. 인가 여부 결정 통보가 30일이다. 뭐 고시하자. 이 내용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거 없어요. 자, 뭐가 중요하냐?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한 장을 넘겨보면 512쪽을 봅니다. 512페이지 봐요. 512페이지 봤어요. 자, 512쪽을 보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휴가란 표 나오지요. 나와요? 요거 밑줄 그어놓고. 자, 건축물의 철거 등에서 1번 철거의 시기. 자, 별표 딱 쳐요. 지금 1번 원칙만 갈 겁니다. 예외 나오죠? 예외는 이제 이수란한테 갈 거야. 자, 철거의 시기 봅니다. 사업 시행자는 네모 엮어놓고 관리처분계획에 인가를 받은 후 밑줄 두 줄 그어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밑줄 두 줄 쭉 그어놓습니다. 자, 이 건축물 이거예요. 이거. 건축물을 철거하는 시점이 권리배분 다 끝나고 인가 받고 나서 해야지. 권리배분 끝나기 전에 해버리면 밀어버리면 어떻게 권리배분을 하라 그래? 자, 원칙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잡아야 되고. 자, 어디를 딱 보냐면 오른쪽에 513쪽 갑니다. 513쪽에 보면 양가로 이번에 사용수익 정지 나오지요. 사용수익 정지 나와요.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놓고 별표를 딱 쳐요. 자,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을 때는 네모였고요.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고시 네모였고 놓습니다.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어쩌고 이런 자들은 자, 세 번째 줄 갑니다.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을 날까지 세 번째 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밑줄 그으세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는 말에 밑줄 그었습니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이 내용이에요. 자,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사용 수익이 제한을 받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관리처분 인가고시 때 인가고시 후 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다만 동글배기 치고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사업시행자의 동의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바로 밑에 줄에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가 있다 하는 경우 밑줄 긋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다?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것 중요하고 넘어가서 514쪽 갑니다. 5번입니다. 5번에 계약기간에 보호규정 폐지에 밑줄 그어놓고 조그만하게 별표 쳐놓고 가로 열고 받아 적습니다. 민법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민법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민법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자, 관리처분계획에 인가를 받은 경우 밑줄 두 줄 거예요. 관리처분계획에 인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밑줄 두 줄. 지상권, 전세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해서 민법 어쩌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이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걸었습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민법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번 순환은 첫 순환은 여기까지만 해 들어갈 건데요. 지금 뭐가 지금 빠져 있냐면 시공자 선정을 한번 체킹하고 끝낼 겁니다. 간단하게 한 2, 3분이면 되니까 시공자 선정만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볼 겁니다. 시공자 선정이 463쪽 나옵니다. 463. 자, 우리가 조합을 설립했으면 시공 능력 없잖아요. 아파트 지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자. 이 내용을 한번 보고 지나갈 겁니다. 이게 세 군데가 나와요. 자, 463에 463쪽에 양가로 우물의 시공자 선정 등이 나옵니다. 네모 딱 엮어놓고 별표 칩니다. 자, 1, 2, 3 묶어야죠.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1번 밑줄 그어놓고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 밑줄 긋고 3번 시장군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인 경우 밑줄 그어야죠. 1, 2, 3번입니다. 인가후 지정고시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후 사업시행 인가후 이거거든. 자, 잠깐만요. 이거 책을 볼 건데 자, 봐봐. 우리가 조합이 설립되면 우리가 시공 능력 없으니까 현대건설을 조합 설립 인가후에 선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사업시행 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은 어느 시점에 그러냐면 이거라니까. 뭐에 대해서 그러냐면 이 네 번째 사업적 공업적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비사업 말이죠.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는 얘기는 조합이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인가가 없다고. 없으니까 사업시행 인가 후에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조합이 하는 경우는 시공자 선정을 언제 하는 거냐면 그렇지. 그러면 이해하고 있는 거야.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하겠지. 도시등 소유자가 할 때만 이거 하고 이게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시장 군수가 천안시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시공 능력 없으니까 현대건설 시공자로 선정한다고. 이때는 천안시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오픈이 돼요. 그걸 갖다가 지정고시라고 합니다. 지정되고 나서 고시되면 바로 현대건설의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가후 지정고시 이렇게 넘어갈 거야. 따라서요. 인가후 지정고시. 인가후 지정고시. 조합 설립 인가후 사업 시행 인가후. 지정고시. 그걸 확인할 거야. 자, 보겠습니다. 1번.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조합은 동그라미 쳐야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네모 엮어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설립합니다. 시공자를 선정해요.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유찰 방법으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유찰 밑줄 두 줄 그어놓고 국경을 초월한다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이 부분을 뭘로 바꾸냐면 조합 총회에서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이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걸린다니까. 국경을 초월해서 하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유찰 방법이야. 자, 잠깐. 이런 여담은 제가 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런 내용을 하면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봐봐요. 시공자 선정하는 걸 보면 이렇게 첫 번째 사업 개요 이렇게 나온다고. 사업 개요에 그러면 이제 쌍용 1등에서 주소, 쌍용 1등에서 뭐 어떻게 뭐 무슨 재개발 사업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그러면서 건축 면적 이런 거 다 나와. 건폐율 용적 이런 거 다 나오고 그다음에 세대수까지 다 나옵니다. 세대수 1200세대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이렇게. 그러면서 방법은 이제 도급제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한 경쟁유찰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제한 경쟁유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업 설명회에 현장 설명회에 참석을 한 자만 되는 거예요. 그 자들한테서 경쟁유찰 붙이는 거예요. 그냥 무한정 붙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도급제로 하겠다, 이거 제한 경쟁유찰로 하겠다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도급 순위가 뭐 20위권 이내인 거, 신용 등급이 A+ 이상이다 이런 게 다 있어. 여기에 해당이 돼야 돼. 그러면서 이제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천안시에 근거를 둬야 된다, 또는 수도권에 근거를 둬야 된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이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다음에 현장 설명회를 한다고. 현장 설명회는 몇 월 며칠 날 하겠다. 조합 사무실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차리를 다시 해놔. 경쟁 이찰. 요 이차리를.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이게, 국경을 초월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이찰 방식으로 해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기타 자세한 건 조합 사무실에 문의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나와.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부동산 공법은 합격하고 나서 이해가 가.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이제 법 조문이 이런 게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법 조문이 출제가 되니까 제가 언급하는 거, 강조하는 것만 좀 공부 좀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봐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조합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이렇게 뜬다고. 그러니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면 틀려. 어떻게 하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유찰 방법이야. 이게 국경을 초월하자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따라서 국경을 초월해서 선정한다. 조합 총회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선정한다. 국경이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유찰 방법. 다만 동그라미 칩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만 동그라미 쳐요. 자,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밑줄 그어야지. 얼마 이하? 100명 이하요. 이때 밑줄 그어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국경을 초월해서 선정하는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조합원 수 몇 명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단 말이야. 100명을 기준으로 해. 이거 잡아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지 말고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 나오죠. 자, 도시환경 정비사업 네모였고 몇 번째 사업이죠? 네 번째 사업 월체. 토지 등 소유자 밑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네모였어야 돼. 아까는 무슨 후였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지. 그치? 여기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야.
왜? 이게 없으니까. 자, 사업시행자를 받은 후 규약 동그라미 딱 치고 이게 조합이 안 하기 때문에 정관이야 규약이야? 이 규약을 정관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또 틀리지. 자,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밑줄 한번 그어야지. 밑줄 긋고. 자, 이제 3번 봐.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인 경우 이자들도 1번까지만 할 거야.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조 제5항에 따른 이 말 나오지? 제8조 제5항에 따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앞쪽 봐봐. 461쪽. 461쪽 보면 거기에 2번에 고시라는 표현 잡았어요? 고시에 동그라미 쳐. 고시에 동그라미 치고 이걸 말하는 거야. 자, 네 번째 줄.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해야 한다. 밑줄 그어봐.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해야 한다. 밑줄 그어.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 463쪽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463쪽에 거기 보면 제8조 제5항에 따른 이 말 나오죠? 이게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하자 하는 내용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지금 복잡하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제8조 제5항에 따른 이 말 자체를 삭제해버려. 없애버리라고. 없애버리면 간단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바로 어디에 걸리냐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야. 이렇게 걸리는 거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밑줄 2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자, 밑줄 그어. 여기서부터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밑줄 그어.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인가후 지정고시 후 이렇게 들어갈 거야. 시공자 선정 3번 나와. 따라서요. 시공자 선정 3번. 시공자 선정 3번. 인가후 지정고시요. 인가후 지정고시. 조합설립 인가후. 사업시행 인가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지정고시요. 인가후 지정고시요. 시공자 선정. 일순환에서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더 이상 보지 마세요.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